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일정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찍을 시간이 없다 싶어가지고 오전부터 책상에 바로 앉았고요. 2019년도 민경채 자료 해석 16번부터 20번까지 또 총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비수를 조사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후비수 다니는 명, 세 가지 형태의 혼인 종류가 있고 왕은 1대부터 34대까지 그리고 전체 요게 세 개만 구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딱 보니까 빈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빈칸을 바로 채우고 싶은 충동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빈칸이 모두 채워야 되는지 혹은 모두 채우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요. 채우지 말고 바로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 조계원 후비수는 전체 종래원 후비수의 3배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종래원 후비수는 나와 있는데 조계원 후비수가 없죠. 일단은 많은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셈 더할 때 팁이 있는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29가 나오죠. 바로 4를 더할 게 아니고 주변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29, 30 이렇게 되죠. 그리고 4, 3, 2, 1, 40, 50 그리고 60 그다음 64에 68, 70, 75 여기까지 7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더하는 게 아니고 띄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쉬운 숫자 5나 10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하기. 자, 해볼게요. 76, 77, 80에 81, 83, 86, 89, 90, 92 요렇게. 그러면 3배 이상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몽골 출신 후비수가 가장 많은 왕은 충수광이다. 몽골 출신 8명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빠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3명이다. 제일 많죠. 태조부터 경종까지의 종래원 후비수의 합. 태조부터 경종까지 요만큼이고요. 문종부터 희종까지. 문종부터 희종 여기까지. 후비수가 같냐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 몇 명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죠. 근데 지금 28명이 있는데, 28명이 있는데, 다 세가지고 빈칸을 찾을 게 아니고, 빈칸을 찾고 또 더할 게 아니고, 각 섹션마다 몇 명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 여기 7명이고요. 1, 2, 3, 4, 5, 6, 7. 여기도 7명입니다. 근데 28은 7777이에요. 근데 지금 877 나왔죠. 그럼 여긴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6이고 같지 않다 해서 3번이 답이네 라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빈칸도 자동적으로 4명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답은 구했지만 일단은 4번과 5번 한번 해볼게요. 태조 29명 나와 있습니다. 광종과 경종, 광종은 2, 경종은 5, 4배면은 28 이상이네. 그리고 경종의 종래온 후비수 4명이죠. 충수강 몽골 출시 후비수 3명이죠. 이것도 맞네. 이렇게 빠르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산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줄 안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17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고요. 비정당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는 선거구 확정 방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역별 정당 지지율 다니는 퍼센트고요. 이렇게 있네요. 괄호 안의 수치는 A 대 B 대 C다. 그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대요. 이거는 예시. 여기당 1명, 여기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는 소리고요. 정당 지지율이 합이 가장 큰 정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을 선출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개구를 합쳤기 때문에 합은 300%죠. 우리가 일단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1등이 되는 퍼센트 선거구에서 자, 총 300%죠. 그러면 1등이 되려면은 160 이상이면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렇죠. 근데 150이라는 것은 공동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50 대 150. 근데
각 주에 공동이라는 언급이 없으면은 1등으로 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경우의 수는 100 미치겠죠. 100 미치면은 나머지가 100위인 게 있을 거니까 1등이 절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4개의 선거구가 되죠. 12개니까. 그러면은 총 4명까지 맥시멈으로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정당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는 확정 방법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몇 명일 때 가장 많냐라고 했을 때 0명은 절대 안 되고요. 1명도 절대 안 되죠. 왜냐면 나머지가 1과 2일 거니까요. 2명은 할 수도 있어요. 2, 1, 1이 되면 되죠. 2는 또 공동이에요. 이것도 공동이란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럼 3은 3일, 4는 4형이니까 이렇게 1등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보기에서 4명인 걸 찾으면은 무조건 1등이니까 그거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2나 3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4명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다 푸실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1, 2, 3, 4라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동시에 카드를 냈을 때 상대방보다 카드의 숫자가 높으면은 제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총 몇 판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3승 1패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저는 이길 때는 근소하게 이기고 질 때는 확 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기고 여기는 지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왜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항상 속어법과 객관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대가 4명이 될 수 있는지 3명밖에 안 되는지 혹은 2명밖에 될 수가 없는지.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많이 선출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적게면은 되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가장 열등한 지역. 가가 가장 열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B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가가 들어가는 걸 찾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고 보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자일 때 안 되죠. 0명. 역시 여기도 기역자고요. 일자일 때는 100이 안 되죠. 100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100이 안 되고요. 즉 가를 포함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없다. 즉 4명인 경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3명인 경우의 수, 3명인 선거구, 3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선거구가 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다라아 130 그리고 2등은 120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자차 120 2등은 또 110 근소하게 이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소하게 이기고 질 때는 확 져라. 사카타 130 2등은 110 3명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4명은 절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인해서 3명인 게 답이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3명 있다. 중복정답, 문제 오류. 이렇게 되면은 기억이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 처음에 들으면은 신기하다. 근데 이해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점차점차 생각을 스스로 해가면서 체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이게 안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가나다라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중복되는 거는 한 번에 해라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니은부터 해볼게요. 세로가 더하기 쉽잖아요. 100 안 되죠? 0명. 100 안 되죠? 0명. 여기는 확 이겨버렸어요. 160도 넘고 150도 넘죠. 그럼 무조건 한 명.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몇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150 넘으면은 한 명. 100 안 되면은 0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복되는 거 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딱 100이죠. 딱 100이면 다른 거 110 넘네. 그럼 0명. 여기는 봤을 때 160이 넘네. 한 명. 요렇게. 100 안 되죠? 0명. 100 안 되죠? 0명. 한 명. 그리고 여기는 역시 100 안 되고요.
140이나 되네요. 그랬을 때 다른 거 쫓아오는 거 없으니까 1명이고요. 140이니까 1명,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기억이 가장 많다. 근데 이렇게 모두 확인하는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 이 논리, 안 되는 것을 찾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객관식임을 이용해가지고 기억 들어가는, 왜 기억이냐? 가장 열등하다. 요걸 찾게 되면은 기억만 풀었을 때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억이 2명이라도 니은, 디귿 풀다가 3명이 나오면 그걸 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좀 신기하다고 느낄 수 있는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풀 때도 좀 적용을 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번 넘어가 볼게요. 뭐 재학생 수, 재직, 뭐 대학교 자료고 법정 필요 교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원해야 할 교원수가 많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럼 재학생 수 및 재직 교원수 단위는 명이고요. A부터 E까지 이렇게 2개 있고 좀 있네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산정 기준은 재학생 수 기준을 해가지고 좀 달라요. 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자연수 해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0.3명, 1.7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수리 이런 문제에서도 배수법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람은 자연수다라는 것 때문에 배수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속어법 그리고 객관식 쭉쭉 푸셔야 됩니다. 일단은 5가지 대학교가 있는데 일단 쉬운 거 A부터 한번 해볼게요. A는 재학생이 1000명 미만이니까 22명당 교원이 1명이죠. 이 말인즉슨 교원 1명당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재학생 몇 명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A는 재직교원수 44명이고 교원 1명당 재학생 22명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것도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900과 비교했을 때 크죠. 그 말인즉슨 A 대학은 교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0명이다. 0명. 근데 충원할 교원 수가 많은 대학부터 나열한다고 하면은 0명은 무조건 꼴찌다. 또 다른 0명이 있다? 중복해서 문제 오류다. 그러면은 꼴찌인 것만 찾아주시면 되고 1번, 4번 날리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을 이용해라는 거 뭐냐? 2도 4등으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 요거 놓치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B와 C와 D만 비교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B, C, D에서도 계산이 쉬운 거 위주. 계산이 쉬운 거 위주. 자, C는 9,000명까지 커버가 가능하죠. 그럼 4,300명의 학생을 커버할 요만큼의 교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D도 한번 볼게요. 21 곱하기 13은 빠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273 정도. 그리고 항상 끝까지 계산을 하기보다는 어림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나오죠, 약. 그리고 B는 19명이니까 1, 2, 6에 19인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20 해주고 여기 뭐 조금 낮춰주면은 한 6,000명 정도 모자라겠네요. 그리고 19고요. 그럼 요 분수 비교 할만할 것 같죠. 그렇죠. 여기는 거의 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00 정도? 300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200 몇 명? 그렇죠? 여기는 100명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교원이 필요한 대학은 어디다? B가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C, D 순서대로 쭉 가면 된다. B, C, D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이 문제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일단 A가 꼴등이라는 거 파악, 그리고 객관식을 이용해서 E는 4등이라는 것을 파악, 그리고 B, C, D 비교하는데 분수 비교를 할 때 쉬운 거 위주 먼저 딱 놔두고 나머지는 어림산 느낌으로 간다. 왜냐하면 수치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자, NCS는 과도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꼭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제가 와서 동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19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 라돈 농도고요. 18년도 옳은 것만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라돈 농도 이렇게 평균값과 중앙값 그리고 200초가 행정구역 쭉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일단은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균값, 그 중앙값. 평균값은 익숙하시죠? 전체를 다 더하고 전체 개수대로 나눈다 라는 그런 거고요. 중앙값은 대신에 중앙에 위치한 값이에요. 즉 홀수면 가운데고요. 짝수면은 가운데 여기 앞과 뒤에 평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99, 9, 1, 999, 5, 4, 4, 4 이런 경우에는 5가 중앙값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거 읽을 필요 없죠. 서론입니다. 실내 라돈 농도의 평균값은 경기도가 서울특별시의 1.1배 이상이냐 물었어요. 서울은 여기 있죠. 66.5 그리고 경기는 74.3 1.1배 곱했을 때 이거를 곱하고 앉아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왜냐면은 딱 봤을 때 차이값이 7보다 크네. 근데 0.1배가 7보다 안 되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소거법 해가지고 1, 3, 5 중에 답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비교했을 때 평균값이 클수록 중앙값도 컸다라는 거죠.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최악의 경우 전체를 다 확인해가지고 니은이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안 되는 게 나오면은 니은 선지는 바로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대전이 평균값이 가장 크죠. 왜냐면 혼자 100 넘으니까요. 중앙값이 84점인데 이것이 1보다 쭉 크냐, 1등이냐 라고 했을 때 1등은 맞아요. 그리고 2등도 똑같은 방식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쭉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시간이 다소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개씩 비슷한 거 두 개씩 비교를 했을 때 값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는지, 즉 평균값은 서울이 더 큰데 중앙값은 부산이 더 큰 경우가 있는지 요거를 찾거든요. 한번 볼게요. 둘 다 크죠. 그리고 둘 다 크고요. 둘 다 크고요. 여기도 둘 다 크죠. 근데 발견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대구랑 광주를 비교했을 때 평균은 대구가 큰데 중앙은 광주가 커요. 그럼 니은이 틀렸다 라는 사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처음에는 역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쪽은 평균값이 크고 다른 한쪽은 중앙값이 클 때 니은이 틀렸다는 거. 그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귿 풀어볼게요. 답은 어쨌든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율. 근데 권고기준치가 뭐지? 우리가 안 읽은 거 여기 있네요. 이거는 필요할 때 읽으시면 돼요. 9곳이다. 그리고 요거는 볼 필요가 없죠.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5% 이상이냐라고 묻는 거는 다시 해석하면은 20분의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공동주택수 곱하기 20을 했을 때 조사대상 공동주택수보다 크냐 작냐 그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상이라는 거는 20배 했을 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파악해 볼게요. 20배 하면 500 안 되죠?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쭉쭉 안 됩니다. 근데 대전은 10분의 1이 넘죠? 그러니까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여기는 740 되죠. 여기도 되고 쭉쭉 되는 거 나오네요. 40 되고 30, 68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는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좀 이해하시기에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크로스다 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마지막 20번 한번 해볼게요. 저도 빨리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유형별. 반갑네요. 콘크리트. 가나다에 해당하는 강도 판정 결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기준 강도 및 강도 판정 결과. 단위는 MPa. MPa가 메가파스칼인데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단위 MPa다. 오케이. 기준 강도, 시험체 강도 3개를 하네요. 평균 판정 결과. 합격, 올, 불합격. 그리고 물어보는 게 가나다죠. 그랬을 때 B랑 D를 찾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그리고 기준 한번 볼게요. 모두 만족이에요. 하나라도 안 되면은 만족이 안 됩니다. 평균은 기준 강도 이상. 평균 다 비워져 있죠. 그리고 35 초과인 경우에는 각 시험체 강도가 9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35 이하인 경우 3.5를 뺀 값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일단 평균이 비워져 있는데 3개를 다 구한다면 판단하기 전에 이 예선 같은 느낌의 조건이 예산이 아니고요. 예선 같은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는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맨 밑에 거부터 90% 이상이래요. 45에 90% 이상은 계산 빨리 40.5. 근데 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다는 무조건 불합격이다 라는 거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평균 안 구해도 되죠. 그리고 35 이하인 경우에는 3.5를 뺀 값 31.5 이상이냐 다 넘고요. 오케이. 여기는 20.5 이상이냐 다 넘고요. 오케이. 그럼 두 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할 때 빠르게 가평균 해보셨죠? 가평균. 그리고 가평균의 기준은 24. 왜냐면 기준 딱 써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1.2,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4니까 5가 더 커서 몇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24 넘네. 그러면은 합격이네. 이렇게. 어쨌든 가나다 다 판단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또 더하기 1.9 더하기 1.8 마이너스 3.4가 되겠습니다. 근데 1.9랑 1.8 더하면은 3.4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평균 기준에 비해서 더 더해지니까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0보다 크다. 그래서 합격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간에 재난 문제 역습으로 인해 가지고 19번을 다시 찍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평화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요일입니다. 조금의 휴식을 취하는 거는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휴식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 상반기 위해 가지고 또 지금 열심히 달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